지금 어제 언제 가 계신가요? 한 3분 전쯤에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예, 그쪽 그 풍경을 좀 전해주시죠. 평상시면 저희 지역에서 출발했을 경우에 한 30분이면 도착하는데 1시간 10분 정도 걸렸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 경찰이 예. 제가 통과한 차량만 한 4개 정도를 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계속 치고 있는 걸 봐서는 더 차벽을 칠 것 같고요. 예. 헌재 문도 지금 완전히 걸어 잠근 채 확인된 사람과 확인된 차량만 하나하나씩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박 의원님 차량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이 풍경이 기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계셔가지고 예. 그냥 보이는 숫자만으로도 한 수백 명 이상의 기자분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소추 의원들은 지금 다 현장에 나오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저 말고 한 2분 정도만 먼저 도착하셨고요. 예. 차차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네요. 네네. 11시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시간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고가 되나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많이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그 결정문에 결정한 이유를 쭉 낭독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주문을 읽고요. 그 전에 이제 참석자들을 먼저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는 그때 가야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에 한 20분 정도 좀 지나면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뭐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뭐 좀 경험을 해봤지만 그 주문을 낭독하기 전까지 쉽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예. 전체 13개의 소추 그 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국회가 처음에 가결했을 땐 그렇게 됐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5개로 묶었는데 한 건 한 건 다 말씀을 하나요? 묶어서 말씀을 하나요? 한 건 한 건 아마 말씀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유 낭독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되면서 저희가 또 연결할 수 있으면요. 연결해 보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이 나오면, 또 직접 전화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제가 SBS, 통신원으로 임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박주민 의원이 현장에 나가신데, 난 지금 11시가 된 줄 알고, 당황해갖고, 보니까 지금 10시 조금 넘었네요, 이제. 자, 이재화 변호사님. 예. 2년 전인가요? 3년 전? 3년 전이죠? 예. 통합진보당. 예. 해산심판. 예. 그때 당일도 이렇게 떨렸나요? 그 당일 저도 현장에 갔었죠. 예. 피청군 쪽 대리인석에 앉아서 들었는데 사실은 20분 동안 낭독할 때는 이렇게 하면 청구가 기각되는 거 아닌가. 아하. 그러니까 원론을 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뭐 원칙, 정당 해산 제도라든지 민주주의 이야기하니까 이거 분위기 보니까 기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 30분 넘어가니까 이거 지금 정당 해산을 하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때도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 못지않게 분위기가 과열됐었죠. 자, 송국건 영남일보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뭐 취재하기도 어려운 문제고요. 예. 이게 완전히 헌재 재판관들이 우리는 입이 없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하고, 그랬죠. 예, 어제 예.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도청 장치, 도감청 장치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을 취재를 할 수 없지만 방지 장치. 네, 방지 장치를 왜 그러세요? 그 알아들으시면 되죠.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은 직접 이 라디오로 듣기 때문에 지금 아침에 저도 라디오를 예. 듣는데 초비상 상태예요. 그렇죠. 긴장이 되고 말 말이 조심해야 안 됩니다. 들리더라고. 말 조심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그 주변을 취재를 해보면은 제가 취재해본 법조인분들 이야기는 거의 두 갈래로 나눕니다. 법조인분들도. 예.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 되려면은 이 명명백백해야 된다.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그런데 이거 애매한 구석이 좀 많다. 뭐 이런 말들 하는 법조인들도 있고 예. 또는 지금까지
그 뭐 특검 수사나 이런 것으로 보면 형법상으로도 위반한 게 너무 많다. 이런 그 여러 갈래로 나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 헌재가 이 판결을 해온 거를 보면은 지금까지 여론에 반해서 판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통진당 해산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기각이나 김영란법이나 이게 국민적인 이목이 쏠린 이 판결에는 항상 여론과 같이 갔거든요. 그것을 굳이 제가 뭐 헌재가 여론을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뭐 헌재 생각에도 헌재 판단에도 법리적으로 판단을 했겠지만은 여론과 같이 간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또 헌재가 항상 정무적인 판단을 저는 해왔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정무적 판단을 배제가 될 수 없는 것이 이 후폭풍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어떤 것이 더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냐 이런 정무적 판단까지도 저는 곁들일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헌재 구성 자체가 9명 자체가 대통령이 임명 3명, 대법관 임명 3명, 그렇죠. 국회 임명이 또 3명이 있기 때문에 이 정무적인 판단이나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저희 정봉주의 정치쇼 지금 오후 2시까지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여기 전문가 4분 계시지만 저희는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방송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 오늘 한번 기록 깨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하루에 최다 많이 온 게 한 400통 왔거든요. 예, 오늘은 4,000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자, 우리 차명진 의원님 긴장하셨어요? 왜 자꾸 기침을 하셔요? 아, 예. 요즘에 예, 그 밖에 집회하는데 자주 쫓아다녀 보니까 예. 감기가 걸려서요. 어디 그 촛불 집회인가요? 아니면 탄핵 반대 집회인가요? 그 얘기는 뭐 좀 이따가 말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제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제가 그동안 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저는 이제 인용 쪽의 가능성을 좀 무게를 두고 있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증거가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꽤 많습니다. 예. 어쨌든 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한 기록들도 있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증인들이 출석을 해서 한 증언도 있고 물질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딱히 반박하는 증거 같은 것을 제대로 내놓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재판관들이 소명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 측에서도 소명을 헌재 재판관들이 만족할 만큼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아니다 내지는 모른다라는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가 법정에서 그런 식으로 대리를 하게 되면 불리하게 가는 게 맞다라는 쪽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차명진 의원께서는 탄핵 기각될 거다. 라고 이제 뭐 방송에서 그렇게 예언하셨던데 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예. 달라요? 예. 저는 기각을 원했는데 예. 예상은 아마 인용이 될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이 특히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 자기가 원하는 것과 객관적 예측을 막 섞어서 혼돈해요. 되게 보면은 예. 상당히 제가 그런 경우들 많이 보는데 이런 경우는 좀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지열 변호사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자기 희망사항이다. 뭐 양지열 변호사도 제가 보면은 제가 좀 이렇게 문제 삼는 사람들이 부류의 변호사에 속해 있어요. 뭐 예. 특히 변호사들이 보면 이 객관적 바램과 객관적 진단과 하여튼 자신의 어떤 바램 이걸 막 예. 섞여서 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변호사 저는 평론협회에서 나오셨어요? 네 아니 제가 이렇게 좀 보면은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원하는 거는 기각인데. 기각이에요. 왜냐하면 예. 제가 볼 때는 현재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 정도가 예. 굳이 대통령을 저렇게 저 자리에서 쫓아낼 정도는 아니다. 아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 안에 속한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예. 제가 그동안 이제 뭐 헌재에서 그 변론한 거 17차까지 다 들어보고 예. 고용태 누군까지 다 들어봤는데 하여튼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어떤 법리를 대더라도 하여튼 객관적 사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데 다만 예측은 예. 예측은 주요 구성원이 이제 재판관 출신인데 이분들은 판례를 중요시하잖아요. 예. 근데 2004 헌나 1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쭉 보면 거기에 결정 요지 13개 중에 7번 항목에 뭐가 나오냐면 이 위반의 정도와 쉽게 얘기하면 여론에
정도 이거를 함께 본대. 그때는 그런데 여론의 사실은 탄핵 탄핵 반대쪽이었었죠. 반대쪽이 예. 많았잖아요. 지금은 뭐 냉정하게 보면 탄핵 찬성 쪽이 많잖아요. 아하. 그런 거 보면 이러한 여론의 상황을 특히 판례를 중시하는 재판관들은 아마 쉽게 떨쳐내기 어렵겠다. 예. 예컨대 뭐 검사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들은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좀 이따 계속 하시죠. 지금 너무 계속할 기침하셔갖고 텐데. 좀 안쓰러워 죽겠어요. 옆에서 보니까. 지금 기대치와 전망치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도 뭐 짧게 기대치와 전망치를 한번 말씀드리면 전망치는 그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론을 쫓아가지 않을 수 없고 또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되면 전망치는 아무래도 인용 쪽에 가깝다는 거죠. 지금 예. 여론조사도 그렇고. 근데 저는 기대치와 전망치를 아까 섞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저는 이거 분리해서 기대치를 해보면은 이게 지금 어느 인용이든 기각이든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북북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하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헌재가 판단을 먼저 하겠지만 아니죠. 각하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는 예. 것이고 헌재가 판단을 먼저 하겠지만 만약에 기각을 한단 말입니다. 예. 기각을 하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죠. 직무에 복귀하는데 그러면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 촛불에서. 예.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 딱 받아들이는 순간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야하겠다. 즉각 하야는 아니고 즉각 예. 하야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1년 동안 더 기간을 벌었다고 해서 국정 운영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기각이 되면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하고 한 3개월 있다가 퇴진하겠다. 아하. 단지 그 기간에 이게 우리나라 헌법 시스템 때문에 뭐 어떤 성자 독식주의, 예. 뭐 대통령 권한 집중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발생을 했으니 3개월 동안 내 개헌에 매진을 하고 개헌 3개월 후에 개헌이 되든 안 되든 3개월 후에 퇴진하겠다. 아하. 이 정도 하면은 저는 그게 최소화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게 제 기대치입니다. 예, 지금 우리 송 본부장님은 이제 정치적 판단을 한 거고. 네. 자,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차명진 의원께서 통치행위의 일부이다. 네. 이렇게 보셨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다르게 보는데요. 예. 지금 검찰과 특검이 예.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구속 기소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 더군다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던 사람입니다. 범죄 행위가 통치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범죄 행위가 통치 행위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저는 예상을 뭐 좀 8대 0으로 다 인용 결정할 거로 보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예. 이 문제는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관한 문제예요. 국민주권주의나 지금 법치주의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즉 보수의 가치입니다. 예. 보수의 가치이기 때문에 견해를 뭐 달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한 2분 정도가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재판관들이 기각 쪽의 견해를 밝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 문제는 보수 쪽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일치된 의견으로 나올 거로 봅니다. 예, 양지열 변호사님. 반론이에요, 아니면 찬성론이에요? 반론이 아까 이제 차 의원님께서 예. 차준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좀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변호사들이 뭐 주관과 객관이 혼돈하고 있다, 막 섞어서 말한다. 희망사항과 객관적 상황을 혼돈하고 있는 대표적인 양지열 예. 변호사다. 그런 얘기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그건 제가 농담이고. 뭐 희망사항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 법적인 판단을 할 때 크게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봅니다. 예. 사실관계가 뭐냐, 어떤 일이 있었냐를 보고 오늘도 그렇게 이제 그렇죠. 예. 이유 낭독할 때도 사실관계를 먼저 예,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거를 법적으로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변호사, 어느 패널이건 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걸 아마 차전 의원께서는 생각하실 예. 때 저 사람은 바라는 바를 말하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예. 아니라 이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통치행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 정도 일이 왜 못 들어가냐라는 뭐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뭐 문서가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 혹은 특정 기업에 대해서 특혜 같은 걸 제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일종의 뭐 민원 해결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부정한 어떤 것은 아니었다. 대통령의 결정권 범위 내에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예. 저처럼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왜 민원이냐? 이건 특혜가 아니냐? 왜 아하.
이건 제로섬 게임인데 누군가가 특혜를 보면 누군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